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에 방문하게 되어 기쁘고요.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전 발제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시와 리처드께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패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실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에크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학습을 하는 시도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현재 이제 교육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스킵을 하고 보다 대화 방식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가 좀 작았고요. 또래에 비해서. 그리고 키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8살인가 9살인가 되었을 때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손을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데저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데저트란 단어는 디저트라는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 사이에는 그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교훈은 절대 교실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질문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대, 30대가 되어야지만 이런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데저트와 디저트에는 연결됨이 있습니다. 데저트는 사막이죠. 디저트는 버려지는 음식, 그러니까 저희가 디저트를 먹을 때 디저트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디저트라고 할 때는 푸딩 같은 거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상을 또 발휘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어린 아기가 하나 나와 있죠. 아이패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는 한 4살, 5살 정도 되어 있는데 아이패드를 이제 이용을 하고 스와이프, 터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지를 주잖아요. 잡지를 줘도 이렇게 스와이프하고 터치를 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손가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잡지가 지루해지기 때문에 바로 아이패드를 찾게 됩니다. 현재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로 이제 디지털에 노출되는 것이 6개월, 태어난 지 6개월이면은 이제 디지털에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이론을 보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을 보고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3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두 번째 아이의 사진입니다. 7개 사진이 있는데 그 펜스 울타리를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재밌던 것은 KT인데요. 이름이 KT인데 사실 이게 전문적으로 댄스를 배운 것은 아니지만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즉 상상력이 있으면 창의력이 발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T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상상력을 통해서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제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머리가 이제 흰색, 머리가 이제 백발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빠, 왜 머리 색깔이 흰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슬픈 일이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흰색으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면은 아빠 할머니한테 무슨 짓 했어요?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므로 인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학생들인데요, 18살, 19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론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비디오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를 이용해도 좋고요. 여기서는 학생들이 노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부 제 동료는 이런 것은 학습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블로그 같은 데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리믹스와 관련해서 사진을 몇 가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내지는 유저가 생성한 컨텐츠가 이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뭐 툴도 있고요.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잘 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툴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툴을 이용해서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카피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마음껏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활용하셔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더욱더 많은 지식이 있다라면 그분을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디지털 스케이포딩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런 디지털 방법을 이용해서 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리우 올림픽 보신 분 계신가요? 제블린에서 금메달 탄 분 보셨나요? 케냐에서 왔는데요. 가장 그 먼 거리로 제블린을 던졌던 선수입니다. 사실 코치도 없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는데 올림픽에 참가해서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는 어포던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행동 유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뭐 왼손으로 뭐 트위스트를 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을 어포던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무대에 서서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 교육이 아직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뭐 배터리 디바이스를 이용을 한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을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잠을 자기도 하고요. 제가 직접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최대한 그 학생들에게 어포던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개인적인 윈도우, 개인적인 창을 이용을 해서 제가 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디지털 네이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로 둘러싸여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에 노출되어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세대 같은 경우에 뭐 여기 저희 아버지인데 88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4년 전부터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8세인데 이제서야 페이스북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페이스북을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뉴질랜드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할 수 있고 또 블로그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내지는 뭐 제2차 세계대전에 일어났던 폭격 같은 것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스북에 누군가가 답을 하게 되면은 저를 또 흥분해서 부릅니다. 이것 좀 봐봐, 이것 좀 봐봐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그 방문객이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5만 7천 건에 달하는 그 방문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상황이 다르죠. 이것이 이제 교사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였고요.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세 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키노트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스티브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 강연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생들과는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나이가 됐건 간에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툴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좀 더 자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12살 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거 이용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어린아이에게 이 플로피 디스크를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와, 이거 세이브 아이콘을 3D로 프린팅한 거네요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폭이 좁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과거의 전유물이긴 한데 그리고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디지털 레지던트, 디지털 비지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나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네이티브는 아니더라도 디지털 레지던트, 디지털 비지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 아버지의 사진이고요.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그 사진을 사용을 합니다. 84세부터 블로그를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니얼 챈들러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행위를 하면서 우리에 대한 글을 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미지를 전에 본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파이크라고 하는 그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와 관련된 그 운동이 UCLA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누가 보스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재구성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밈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창의적인 예시를 보시면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또 다른 사진이고요. 예, 좀 더 나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이게요. 좀 더 현실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리믹스를 하는데 굉장히 발명도 잘하고요. 또 창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리믹스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캐폴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이미지라고 생각이 되는 사진인데요. 저희가 비유를 이용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블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블로그 이미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블로그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이 서너 개의 이미지를 보냄으로 인해서 연속적인 학습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창의성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미지가 이용됐을 뿐인데 이미지로 인해서 창의적인 활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블리디오가 있는데요. 블로그와 비디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블리디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널드 트럼프와 메리 파핀과 같은 뭐 두 가지 캐릭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스널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내지는 자신만의 테크놀로지, 자신만의 툴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학습 그리고 창의적인 학습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용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PLN, 퍼스널 러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다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 건축가가 있는데 건축가가 학교 캠퍼스를 설계를 했습니다. 모든 빌딩을 설계를 했고 스페이스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딩이 모두 다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캠퍼스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캠퍼스를 횡단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됐을 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런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제기했던 거고 이 건축가 같은 경우에는 잠깐 기다려보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원래 설계된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만들어서 캠퍼스에서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디자인과 유저 경험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툴을 이용을 했을 때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캐폴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다른 연자분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습에 있어서 보다 이제 유연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해야 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축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교육과 창의적인 학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스티브 휠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